평범했던 어느 저녁, 이유 없는 폭력과 그 모습을 보고도 웃고만 있던 가족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침묵했던 남편, 방관했던 시어머니, 손을 올렸던 시동생. 누구 하나 보호하려 하지 않았던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번 이야기는 눈물이 아닌 정의와 되찾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날의 모욕은 가장 완벽한 반격의 시작이 된다. 그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미선은 볕이 조금씩 기울어가는 저녁 시간에 시댁 문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금빛 번호판이 달린 차들이 줄지어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오늘 식사 자리가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죠. 그녀는 가방끈을 고쳐 매며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익은 기름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조용히 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나 그렇듯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이 담겨 있었죠. 영주는 식탁 옆에서 가만히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분주했지만 고개를 들려는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을 훑어보더니 미선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불안이 미선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요즘 살림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민호의 거친 말이 식탁 위를 베어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손바닥이 미선의 뺨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칼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조용히 웃듯 입꼬리를 올렸죠. 영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메시지만 계속 내려다봤습니다. 미선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귀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뺨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얼굴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살며시 그 자국을 짚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쓰라린 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반찬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콧방귀를 뀌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주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 대신 싸늘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미선의 계획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이불 위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소름 돋게 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정숙의 말은 건조하게 공기 속을 흘렀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가볍게 던져진 문장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말이 지닌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제의 일들이 또렷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영주는 미선을 힐끗 쳐다봤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불편함이 닿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뿐이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요. 영준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부부가 아닌 남의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미선의 손에 들려있던 수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크게 열렸습니다. 민호가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술 냄새 대신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 어제는 내가 좀 심했네요. 하지만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죠. 그의 말에는 사과가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웃집 주민 숙자가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선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선은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는 수지는 미선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이 좀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손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침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어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붉게 남은 흔적과 멀찍이 보이던 민호의 모습,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순간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력을 묵인한 사람들. 두 번째, 침묵으로 방조한 사람들. 세 번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밤. 창 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선의 마음속에서는 어둠이 아닌 또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이야기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집안의 고요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어젯밤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숙이 두고 간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수증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은행 서류들이었습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금액란에는 낯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미선의 손끝이 떨렸죠. 그녀는 떼어진 한 장을 들어 찬찬히 확인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 내역이었습니다. 상환 날짜와 이자율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선은 바로 문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서류 뒷장에는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놀라서 몸을 굳혔습니다. 영준이 거실로 나와 냉장고를 열고 있던 것입니다. 그게 뭐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침착하게 서류를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서류입니까?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영주는 잠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심장을 더 세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방문을 쿵 닫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와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 있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 그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호의 손과 주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전날 보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영수였습니다. 이 집에 돈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그제야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일이 얽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공포 대신 차분한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집안의 진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잠을 깊이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볍게 사용되고 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죠. 아침이 되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괜히 쌀통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영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가버렸고 이유를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부엌 창가에 앉아 그들의 변화를 곰곰이 살폈습니다.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이 어색해진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 발걸음의 리듬, 눈을 피하는 시선까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헐레벌떡 들어오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 그의 말이 공기를 가볍게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안방에 넣어두시오. 그 장면이 미선의 눈에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따르면서도 두 사람의 손짓과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이미 수많은 선택이 오간 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이 집에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의 말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모두의 시선이 그 소리에 집중되었죠. 영주는 마치 예고된 일처럼 문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선은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실이 끊어졌고 이제는 실타래가 풀려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며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일 명의 사용, 최근의 금전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숙과 민호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주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기 속에서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찾아왔던 철물점 영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의 말은 주변에 모인 이웃들까지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집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군거림이 퍼졌고 작은 동네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너지던 시간이 서서히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맙시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문 밖까지 흘러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미선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이 집은 이미 금이 가 있었고 그 금은 곧 완전히 갈라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이후 집안을 더욱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발걸음, 민호의 한숨, 영준의 짧은 통화까지 모두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순간에도 긴장이 감돌았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사용 기한이 지난 통장들이 쌓여 있었고 장롱 아래에는 낯선 도장과 인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듯 숨을 죽인 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서 봉투 안의 서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선은 봉투 안을 확인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집안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형식의 서류였습니다. 심지어 도장도 같았습니다. 이제 우연이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있던 정숙은 혜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닫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주는 잠시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했고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느릿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 그는 지역신문 기자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은 이미 여러 건의 유사한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수첩 안에는 정숙과 민호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집과 관련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상황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혼자서 견디던 진실이 이제는 모두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제의 그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던 자신, 웃고만 있던 시어머니와 침묵하던 남편, 그리고 비웃음 지었던 시동생. 이제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난폭한 손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고 그 뒤에는 더 큰 비밀과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집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 법률 상담을 맡은 변호사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미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미선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비밀과 거짓이 엉켜있던 공간이 하나의 사건 현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미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떨림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의 발소리는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그 발소리가 마치 오래된 균형이 무너지는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침묵의 공기가 서서히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곳은 창문도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빠져들기라도 할 것처럼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칠었고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언제든 튀어나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주는 한쪽 벽에 기대선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발을 단단히 묶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장롱과 서랍을 차례대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 개의 인감 도장과 명의가 다른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이마다 찍힌 붉은 도장은 마치 증거처럼 바닥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웃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모두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작게 모여든 사람들이 어느덧 집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숙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미선의 이름과 함께 굵은 글씨로 찍힌 대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순간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거짓이 혀끝에서 엉켜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넘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그는 경찰과 이웃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우린 협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폭력적인 모습이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민호의 분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무너짐의 마지막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손길로 서류를 정리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금부터는 사실만이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무거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미선의 시선은 천천히 한 바퀴 집안을 훑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수없이 청소하고 밥을 짓고 잠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면이 벗겨진 뒤 그 아래에서 드러난 차가운 민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죄와 두려움을 품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미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밖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지나가는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일부러 숨을 죽이고 이 집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정숙과 영준, 그리고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시선을 주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은 빛을 잃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갑 소리가 살짝 맞부딪히며 차가운 금속음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손목에는 이미 그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손목은 전날, 그리고 그 전날에도 다른 사람을 향해 거칠게 휘둘러졌던 손이었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기자, 그리고 몇몇 경찰들까지 그 누구도 이 침묵을 쉽게 깨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자락을 그어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주름보다 더 깊이 새겨진 것은 탐욕과 아집이었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그를 바라봤을 때 잠시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미선을 움직일 힘은 이미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공기를 마셨던 사이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당신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은 복수가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증오가 아닌 끝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온 방식이 모두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의 수갑이 그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손짓에 따라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몇 발짝 내딛는 그 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밤 공기가 들이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이 집을 비워내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 걸음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온 고통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침묵과 함께 찾아온 묘한 평온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로소 온전히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두려움도 모욕도 폭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조용히 물러나고 창밖에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창문 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존재를 알릴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미선의 가슴 깊은 곳까지 천천히 퍼졌습니다. 미선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가구, 같은 벽, 같은 바닥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억눌렸던 시간의 기운이 걷히고 마치 새 집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 낯설고도 편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긴 숨과 함께 몸속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숨을 참고 살아왔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는 조용한 집안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미선은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함께 진실을 확인했던 이웃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과 따뜻한 빵이 담긴 봉투도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방문 안에는 수많은 위로와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선의 명의로 남았던 불법 대출은 모두 무효 처리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은 미선의 어깨에 눌려있던 마지막 돌덩이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집 안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전에는 꺼내보기 두려웠던 시간의 조각들이 담겨 있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 소박한 꿈을 품고 있던 눈빛. 미선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도 된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아물며 흘러나오는 마지막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미선은 집 앞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번져갔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숨을 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한 장 위에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